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4860님 크게 트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물어보셨죠? 크크 해주셨는데 제가 관심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또 믿음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믿습니다. 될지어다. 믿고요. 5040님 경제발전소의 자세 든든합니다. 그런데 증시 소식 5분만 빨리 들려주면 어떨까요? 해주셨어요. 원래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증시부터 알려드리고 또 마무리할 때 그 1시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중간에 편성 때문에 좀 바뀌었었는데 내년에 변화가 가능할지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증시 개장과 함께 알려드리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4646님 염화칼슘 아니 돼요. 차량 하체 녹이 슬어서 망가진다고 지금처럼 훈훈한 기운만 불어주시오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부 세차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염화칼슘 물리칠 수 있잖아요. 필요 없을 때. 그래요. 우리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고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강정수 익사이팅 FX 대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그 성탄절 지나고 뭔가 그 한 단락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었는데 올해 한 해에도 보면 엔진차가 서서히 마무리를 하면서 전기차가 무대 중심으로 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내년에도 어김없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경쟁사들의 그 경쟁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네. 내년도 모빌리티 시장 전망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가장 궁금한 게 최근에 국내 언론이 보도한 속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그 세계 표준을 가지고 있었던 수소차. 네. 현대차가 이거 수소차 개발하는 프로젝트 잠깐 멈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현대차가 제네시스에서 수소차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제네시스에서는 이제는 내연기관차는 생산하지 않고 전차를 갖다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이틀 전에 현대차에서는 수소차는 안 한다라고 중단을 했고요. 또 어제는 현대자동차 전체에 있는 내연기관 개발팀을 셧다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는 현대는 올인하겠다 전기차에 이런 부분을 밝혔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전 세계 시장으로 볼 때 올해 현대차가 전 세계 5위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했습니다. 네. 1위가 테슬라였고 2위가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사이기고 그다음에 3위가 폭스바겐, 4위가 또 중국의 BYD, 그다음에 5위가 현대차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가속화시키겠다고 좀 밝힌 부분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를 생산 개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 그리고 엔진 즉 내연기관 엔진 개발팀들을 셧다운시킨 것 이것이 현대차가 올해 결정한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2022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기술 개발할 때는 원래 표준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는 가장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우리 앞으로의 경제 개발 계획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우리 올해의 모빌리티 시장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해볼까요? 우선 그 가장 크게는 유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신차의 전기차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평균 26%를 기록했거든요. 물론 노르웨이처럼 86%를 기록한 나라도 있지만 독일이 26%를 기록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20%까지 왔다라는 부분에는 세계 3대 시장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네. 하나가 유럽, 하나 중국, 미국. 크기로는 지금 중국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미국, 유럽인데요. 우선 유럽이 전기차로 20%를 갔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 또한 작년에 한 120만 대 정도가 전기차가 팔렸는데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상치로는 12월까지 된다면 약 300만 대의 돌파를 할 거라 보면서 전체 신차 시장이 11.1% 정도가 그러니까 즉 11%가 전기차로 간다. 그러니까 즉 중국도 10%를 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직 2.9%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은 전기차 시장으로 뜨거워질 것 같으면서도 테슬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미진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된 곳은 유럽과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미국은 레디 투 고 하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올해 가장 큰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큰 흐름이고요. 두 번째 흐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되게 둔화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올해 모빌리티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세 번째는 아까 현대차가 수소차 개발을 중단한다든지 내연기관 개발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사실 자동차 기업 경영진으로 볼 때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는 2030년을 전후해가지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 규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매를 못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벤츠 같은 경우도 2029년 이후로는 안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우디도 2025년부터는 내연차는 안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전기차를 그만큼 생산한다는 건데 조직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내연차만 계속 생산했던 조직에게 전기차를 생산하라 그러게 하면은 안에 반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 지금 전기차가 아직 시장 점유율 중국도 10%, 유럽도 뭐 이제야 20% 가까이 가고 있고 특정 국가에서 미국은 아직 3%밖에 안 왔는데 이 시장 내다보고 나머지 90%가 넘는 시장이 아직은 내연기관차인데 이걸 어떻게 더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서히 이행해 가야 되거든요. 이런 이행해 가다 보면은 안에 내부에 갈등도 있고 수익성 악화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자동차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올해가 대단히 전기차로 이전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러한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포드라든지 GM에서의 전기차 신차는 올해 10월, 11월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내년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를 한 해가 즉 전기차로 이전을 한 해가 올해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그나마 가장 빨리 한 업체에 두 업체를 뽑으란다면 그건 폭스바겐과 한국의 현대기아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한 해 모빌리티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내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한국이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싸이월드가 PC 기반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전화기 시장으로 넘어오지 못하면서 결국은 싸이월드가 내리막을 걸었다 부침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어쨌든 PC 기반으로 서비스에서 대다수의 수익이 나오니까 우리가 왜 스마트폰용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지 내부 고객 설득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사하죠. 근데 그렇죠. 또 하나는 임원진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임원진들은 내연기관으로 성장한 임원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이분들이 자리를 마찬가지죠. 종이신문이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뉴스도 발전하는데 종이신문과 이 디지털 뉴스는 권력 투쟁을 안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게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가능하면 종이신문의 시대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이신문으로 성장해 오셨던 분들의 생각이고. 바람인 거고 마찬가지로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동차 내에서도 내가 소나타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그랜저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내연기관을 현대의 자동차가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때는 많은 숨은 공신들이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중요한 임원진이나 자리를 차지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한 발짝 물러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모든 기업들에게 자동차 기업에게 있어서의 갈등인 거죠. 예를 들면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혼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쉽지 않은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기업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는 네. 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일본의 완성차 업체 도요타는 좀 늦게 뛰어든 거 아닌가요? 네, 전기차 도요타 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걸고 있었죠. 하나는 하이브리드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하이브리드에 대한 고집. 네. 왜냐하면 워낙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잘 만들었었죠. 그 재미를 많이 봤죠. 네, 사실은 그걸로 판매율도 많이 높였었고 그리고 이제 토요타도 수소차에 대해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토요타가 내년도에 미국에다가 전기차 SUV를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토요타가 올해 처음으로 좀 일종의 백기투항하듯이 해서 전기차로 전환하고 심지어는 중국 기업들하고 같이 배터리 산업에도 진출하는
이런 식으로 올해도 토요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로서의 모두 전환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배터리 산업에 직접 진출하기도 하고 중국과 합작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15개 모델을 내년도에 시판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로. 그럼 뭐냐면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점진적으로 퇴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실은 완성차 기업들이 달려가는 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내년도에 내놓을 신제품 자체가 30여 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SUV만 30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워낙 SUV가 인기니까 토요타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혼다예요. 혼다는 어떤 기업의 가장 큰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서 모터는 저긴 정말 제일 잘 만드는 곳이야 세계에서. 껍데기나 디자인은 좀 모르겠지만 네. 모터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만들어. 그래서 맨날 혼다 저기 자동차 랠리 경주대회 하면 혼다가 항상 그래도 상위권 안에 네. 있었거든요. 근데 혼다가 이 모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혼다가. 그래서 2천여 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받고 혼다 또한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가는 그러한 좀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올해 겪었다고 통과를 했고 그래서 일본차 시장도 일본차는 정말 전기차가 안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1%대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일본 시장이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글로벌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경쟁자들도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 기아가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전기차 청사진을 내놨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우선은 기아 자동차하고 제네시스는 앞으로는 전기차 회사로 가겠다. 그래서 당분간 현대차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모델을 이중적으로 가긴 하지만 이제 2030년 전후로 해가지고 해서 기아차하고 제네시스는 완전히 전기차 모델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해서 전기차 판매율을 전체 판매에서 30%로 그리고 2040년에는 80%까지 가겠다. 즉 2040년 정도 되면은 순수 전기차 회사로 가겠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이 또 수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유럽 전체에서 2030년과 35년 전후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어떻게 발표하고 있냐면 유럽을 먼저 공략하겠다. 유럽에 먼저 전기차를 공급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전기차 외에는 이제 못 팔게 돼 있으니까요.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기차 생산량을 늘려가는데 이것이 2030년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이고 40년에는 80%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을 사실은 어느 기업보다도 지금 빨리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근데 현대차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중국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토요타도 중국에다 못 팔고 있고요. 테슬라 정도만 중국에 좀 의미 있게 팔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2022년 또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은 이 중국 기업들이 정말 그 홍릉이라든지 정말 조그만 차들 많이 중국에서 팔았거든요. 중국이 내년에는 시장을 글로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수출한다. 네, 수출하겠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이 니오라고 하는 네. 중국에서 나오는 세단이죠. 뭐 자신들은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테슬라의 경쟁 상품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메이드 인 차이나 넥스트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오가 이미 유럽에는 수출을 올해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니오가 내년에 얼마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이냐.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빈페스트라고 해서 올해 10월부터 전기차 브랜드를 양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는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 만들기 쉽다 보니까 이렇게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브랜드가 글로벌 기업으로 가겠다는 의지들을 표명하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자동차 시장의 전통 즉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그리고 한국 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신생 기업들이 의미 있는 성적을 낼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2022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이게 조립식이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 차체의 뚜껑을 덮으면 사실상 완성이 되는 거라 엔진차 만들 때하고는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내년에 신모델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정부도 전기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겠네요. 그러면. 네,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정부가 발표하는 건 2022년에 50만 대를 판매하는 것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도 법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신형 아파트 질 때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부분은 전기 충전소를 반드시 주차장에다가 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조금씩 태동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전기차에 대해서 만약에 방송에서 얘기하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몸으로 많이 못 느끼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로 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물량들을 유럽에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유럽은 내연기관을 팔기 위해서라도 전기차를 팔아야만 하는 이렇게 쌍으로 가는 규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라든지 그때 거기는 뭐 이건 전기차로 완전히 시장이 전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중국만 해도 빠른 속도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로 맞아요.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버스나 시내버스에서는 지금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몸소 시민들이 느낄 수 있지만 아직 차 부분에서는 충전소도 아직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정책을 저는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있는 50만 대도 아마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수정되면서 더욱더 공세적으로 저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일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그 어선들 있잖아요. 네. 수많은 어선들 이것도 다 전기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네, 이 해양령 어선들이 문제도. 네. 배출하고 있는 이 디젤 이 CO2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선과 관련된 전기 어선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어요. 11월에는 예를 들면 GM, 미국의 GM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 전기 어선 만드는 회사도 인수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전기차도 만들었는데 우리 이 기술을 갖고 어선도 들어가겠다. 이것이 이제 GM 같은 자동차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 보고 또 내년에는 테슬라가 이제 트럭을 처음으로 이제 전기 트럭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니콜라라고 해서 문제가 많았던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조정되면 내년에 이제 트럭 시장들도 전기차 시장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놓치는 시장이 없는지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상하이에 갔을 때 보니까 오토바이 그 소음 자체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은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데 네. 이 시장에서 우리가 우리 파일을 너무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사장에서 쓰는 중장비 이런 것들도 다 바뀌어야죠. 다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꽤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리비안, 루시드 이런 새로운 회사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그 우리 삼성 SDI 고객사잖아요. 네. 여기 전기 트럭 업체인데 이런 회사들은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우선 리비아는 지금 주가가 상장하자마자 IPO 하자마자 사실은 현대기아차를 한 3배 정도 넘어서 버리는 폭발적인 그 투자들인데 여기는 이제 아마존이 우선은 크게 투자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이 이제 10만 대 분량들을 아예 선주문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포드도 이제 투자를 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 미국에서 픽업 트럭, 그러니까 리비안이 만드는 거는 SUV보다 좀 큰 픽업 트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픽업 트럭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차들이 미국에서 인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비안이 그 큰 차들, 이 큰 차를 전기차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또 디자인이 되게 이쁘고 또 성능 또한 대단히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루시드라고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아니죠. 미국 그러니까 뉴욕이죠. 미국 동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루시드라는 데서 또 올해 10월에 세단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세단이 테슬라의 S와 테슬라 모델 S하고 경쟁 상품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르게 저도 정신없이 올라가는 것이 루시드와 리비안입니다. 근데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가팩토리를 하나를 지면은 최대 끌어내면 연간 생산량이 50만 대예요. 지금 기가팩토리가 가동되고 있는 게 두 곳입니다. 하나가 미국에 있는 거고 하나가 상하이에 있는 거죠. 근데 내년에 오픈되는 게 또 두 개예요. 올해 말에 오픈될 거라고 예정했지만 내년 1월에 오픈되는 게 베를린이고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는 200만 대 연간 200만 대의 생산량을 내년에 이미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석권할 수 있는 힘들이 세지는 건데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직 연간 생산량이 20만 대를 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장의 돌풍으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서 2022년에 루시드나 리비안이 성장하기는 저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테슬라가
정말 200만 대를 풀로 다 팔 수 있을 것인가. 올해 이제 100만 대 파는 것이 목표인데 아마 그것은 달성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대를 파게 되면 이건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데가 니오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산 설비들을 되게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모델들 내년에 토요타 모델 뭐 15개 내놓고 있고 포드나 GM, 한국도 모델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연간 생산량이 아직까지 한국도 200만 대까지는 못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쪽 업체는 이미 테슬라는 200만 대를 가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데 못 파는 현상 이것이 내년에도 저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황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우리 설에 한 번 또 만날 거죠, 박사님? 네네. 네, 그때도 자세한 말씀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광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